598년 영양왕이 직접 친위대와 함께 거란족 기병 1만을 이끌고 수나라 영토였던 요서지방에 있는 임류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영양왕은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기선 제압을 하였는데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나라 역시 군사 30만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로와 수로로 양공작전을 펼쳤던 수나라였지만 장마와 태풍이 겹쳐 수나라 군대는 제대로 진격하지 못했고 사기가 많이 떨어진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가 격파하며 30만의 병력들 대부분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1차 전투에서의 기록들은 전혀 없는 상태라 어떻게 이겼는지 어떠한 전투가 일어났는지 알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나라 기록에 따라 고구려군에게 대패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수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는데 영양왕도 고구려를 한껏 낮추며 수나라에 조공을 하는 등 수문제 마음을 달래기에 이릅니다. 604년 수문제가 사망하고 자신의 형을 몰아내며 왕위에 오른 양광이 새롭게 수나라 2대 황제가 되니 이가 바로 수나라 최악의 폭군이었던 수양제였습니다. 수양제는 등극 후 아버지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국경 방어선인 만리장성을 보수함과 동시에 수문제가 중지시켰던 대운하 건설을 다시 시작해 백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쿤과 돌거를 정벌하고 베트남으로 진출해 그들을 통합시키면서 세력을 더욱 불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수양제의 정복력의 끝은 또다시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양제가 돌거의 한 막부에 행차했을 때 고구려에서 온 사신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노발대발하며 영양왕이 자신에게 입조하길 명했으나 영양왕은 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가 자신들 비위를 맞추며 제후국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자신들의 힘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113만 3,800명의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는 군사를 24갈래로 나누어 육로와 수로로 평양성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계의 논의는 정말 113만의 병력을 일으킨 것이 맞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당시 수나라 인구가 약 4,600만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3만의 병력이란 순수 전투 병력만을 의미하며 이를 보좌할 수송 및 보급부대의 인력은 통상 2배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300만에 달하는 군대를 쉽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직접 숫자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었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612년 수양제는 요수에 이르러 요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도하를 준비했는데 이를 알아챈 고구려군이 화살을 쏘며 방어하자 1차 도하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윽고 2차 도하를 준비하는 걸 보게 된 고구려군이 재차 수나라 군대를 공격했으나 이번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수나라 군대가 이를 막아내었고 고구려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강을 건넌 수나라는 기세를 몰아 요동성을 포위하고 줄기차게 공격했으나 고구려군의 철통 방어로 요동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3개월간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요동성 공략에 애를 먹은 수양제는 대장군 우문술과 우중분에게 군사 35만을 떼어주고 평양을 공격하게 하였고 그들은 방어선을 우회해 산동지방에서 그대로 남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보급이 끊겨 고립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먼 거리를 행군하다 보니 수나라 군대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었고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먹는 것도 시원찮은 데다 추가로 가지고 떠난 식량마저 병사들은 군장이 무겁다며 몰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하여 30만 대군은 고구려 영토에서 완전히 발이 묶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이 30만 군대를 토벌하기 위해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전면전에 내세우게 됩니다. 을지문덕은 혈혈단신 수나라 진영에 찾아가 그들을 정탐하며 항복 의사를 밝히는 듯 하였으나, 실제 고구려의 속내는 이들을 완전 토벌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돌아간 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평양성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이내 자신들이 속은 것을 눈치챈 우문술과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추격해 그를 사로잡으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에게 7번이나 거짓으로 패하며 그들을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하게 되는데, 한편 평양성 인근에 정박 중인 내호화를 비롯한 5만 수군은 우문술과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본대가 평양에 다가오면 병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스스로 공을 세우기 위해 작전을 무시하고 평양성을 들이닥쳤다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육로로 진군하는 본대도 수군만 만나면 지금 보급이 힘든 것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란 믿음에 을지문덕을 계속 추격했던 거였으나,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자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항복을 약속하는 거짓 문서를 보냈고, 지금 군대를 물려 돌아간다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비록 우중문도 이 문서가 거짓인 걸 알았으나 달리 평양성을 공격할 방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내 수나라도 군사를 돌려 평양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 수나라 별동대 30만 대군이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을 반쯤 건너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고구려군이 불시에 튀어나와 이들의 후방에 들이닥쳤는데, 이 공격으로 수나라 후방부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장수가 여럿 전사하면서 진영이 흐트러지자 고구려군의 공격에 기겁을 한 수나라 병사들은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를 도륙하며 남김없이 그들을 처치하였으며, 결국 30만 중에 압록강까지 도착한 사람은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크게 노하며 살수대첩에서 패배한 장군들을 모조리 처형하거나 관직을 삭탈하곤 하옥하였으며,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양제는 이내 군사를 물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